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초화성학 벌써 5번째를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개강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5주차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네, 끝날 것 같던 이런 코로나 사태가 끝날 기미가 정말 보이지가 않네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고 좀 어렵죠. 여러분들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요즘. 그쵸. 벚꽃도 굉장히 많이 피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네, 너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네, 우리 또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해야겠죠? 네, 우리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메이저 스케일과 그 다음에 관계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다 기억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주신 과제 잘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진행할게요. 네, 먼저 우리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네, 과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메이저 스케일이 뭐였나요? 네, 메이저 스케일은 이제 음악에서 가장 음악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스케일이자 그리고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스케일이 바로 메이저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메이저 스케일에 대한 개념과 또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하는 활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을 묻는 첫 번째 문제. 자, 메이저 스케일이란 무엇인가요? 자, 뭐였죠? 첫 번째. 3, 4, 7, 8이 반음으로 이루어졌다. 네, 먼저 메이저 스케일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 3음과 4음 사이죠. 그 다음에 7음과 8음 사이가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케일이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물론 나머지는 다 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3, 4, 7, 8번 사이가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케일을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었죠? 네, 바로 이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끈음이 뭔가요? 네, 이끈음은 리딩톤이라고도 하죠. 으뜸음 반음 아래에 있는 음으로서, 그러니까 근음의 반음 아래에 있는 음으로서, 그러니까 7번째 음이죠. 으뜸음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장조, 그러니까 토날리티의 체계에서 이끈음은 근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조성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수직적인 역할에서 화성적인 기능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종지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특징과 함께 이제 선율적으로 선율 또한 이끈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음과 끝맺는 그런 느낌,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음을 선율적으로 나열했을 때 그러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이끄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선율 진행을 종지감이 있게 형성한다. 굉장히 강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끄음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은 이끄음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 중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케일이다. 물론 이끄음을 메이저 스케일만 가진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끄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여러분? 네, 관계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관계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자, 관계조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관계조에는 일단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네 가지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동률음조, 으뜸음조의 관계. 그 다음, 버금딸림조와 딸림조. 그러니까 버금딸림은 기준조로부터 완전 4도 위, 그리고 딸림조는 기준점으로부터 완전 5도 위의 관계를 딸림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란한 조가 있었죠. 나란한 조란 같은 조표를 공유하는 키를 나란한 조의 관계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는 이제 나란한 조에 대해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은 대부분의 음을 공통으로 가지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는 장조와 단조를 말한다. 2번 F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D이다. 3번 조표를 같이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를 말하며 단삼도 관계이다. 4번 어떤 조의 완전 5도 위의 딸림음을 으뜸으로 하면 딸림 음조이다. 자, 정답은 뭔가요? 네, 바로 2번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대부분의 음을 공통으로 가지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는 장조와 단조를 말한다. 그쵸? 자, 관계조라는 거는 가까운 조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점으로부터 가까운 조, 가까운 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통 분모가 많아야겠죠. 자,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나랑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나랑 친한가요?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랑 친하게 되지 않나요? 나랑 뭔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뭔가 동의하는 것,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조끼리, 각 키끼리 공통 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공통 음을 가지면서 관계가 깊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는 거니까요.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뭔가 그렇죠? 뭐 싸워도 가족이니까요. 그렇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통음을 많이 가지면서 공통된 음을 가지면서 키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깊은 관계를 가지는 장조와 단조가 관계조의 큰 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볼게요. 조표를 같이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 그쵸? 얘가 뭔가요? 네, 나란한 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조 안에 나란한 조가 있는 거니까요. 나란한 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조표와 같이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를 나란한 조라고 하는데 이 나란한 조도 관계조니까요. 이 나란한 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단삼도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란한 조라는 건 짝꿍인데 이 두 나란한 조표를 공유하는 이 두 조가 하나는 장조고 하나는 단조예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의 관계는 단삼도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어떤 조의 완전 5도 위의 딸림음을 으뜸음으로 하면 딸림음조이다. 그쵸? 딸림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키로부터 완전 5도 위로 올라가면 딸림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완전 4도 위로 올라가면 뭐죠? 그쵸? 버금딸림조.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예전에 했던 오도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딸림조와 복음 딸림조는 각각 바로 옆에 있는 키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운 조표를 뭐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완전 4도 위로 올라가면 버금 딸림조, 완전 5도 위는 딸림조, 가장 가까운 키이다. 이웃조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딸림조와 버금 딸림조 역시 관계조이죠. 그쵸? 자,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요? F 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D이다. 자, F, 뭐 D랑 F 마이너. 네, F 마이너와 D는 단삼도 관계는 맞지만 D가 아닙니다. 자, F 마이너의 나란한 조. F 마이너가 기준점이 되었으니까, 기준키가 되었으니까 나란한 장조를 구해야겠죠. 나란한 조는 장조가 돼야 됩니다. 자, 나란한 조가 마이너일 때 나란한 조를 구하면 단삼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겠죠. 그쵸? 그러면 F 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뭔가요? 단삼도 위인 A 플랫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란한 조라는 건 기준점이 만약에 마이너일 때는 장조를 구해야 됩니다. 나란한 장조. 그러니까 F 마이너는 그러니까 나란한 장조를 구할 때는 단삼도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란한 단조를 구할 때, 그러니까 기준키가 메이저일 때 나란한 조는 단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단삼도를 내리면 됩니다. F 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A 플랫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A 플랫의 나란한 조는 뭐가 되나요? F 마이너가 되는 거겠죠. 네, 정리하셨죠? 자, 다음 문제는 뭔가요? 네, 역시 관계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동률 음조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보라색 칸이 기준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기준키로부터 이제 네 가지의 키를 구하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동률 음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동률 음조는 E 플랫 마이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키 E 플랫 마이너의 기준 키를 구하려면 같은 동률 장조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E 플랫 마이너의 동률 음조는 뭔가요? 네, 바로 E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양옆에 사이드인 버금 딸림조와 딸림조를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자, 버금 딸림조는 완전 4도를 올리면 되는 거고 딸림조는 완전 5도를 상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E 플랫으로부터 완전 4도 위에, 그러니까 뭐 오는 반음 올라가면 되겠네요. E 플랫, F, G, A 플랫이 됩니다. 그쵸? 버금 딸림조는 완전 4도 위이기 때문에 A 플랫 키가 되는 거고요. 자, 딸림조는 완전 5도가 상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 플랫으로부터 완전 5도 위는 뭔가요? 네, 바로 B 플랫이 됩니다. 그래서 E 플랫의 딸림 음조는 바로 B 플랫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란한 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E 플랫의 나란한 조. E 플랫이 메이저 키죠. 메이저죠. 그러니까 나란한 조는 단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란한 단조를 구해야겠죠. E 플랫의 나란한 단조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내려야 된다고 했죠. 단삼도를 내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란한 단조를 구하면 단삼도를 내리면 되는데 E 플랫으로부터 단삼도 내리면 뭐가 되나요? 네, 바로 C 마이너가 됩니다. 네, 반대로 C 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뭐죠? 그렇죠. E 플랫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E 플랫에 관계된 네 가지 조. 동률음조는 E 플랫 마이너고요. 그 다음에 딸림조가 B 플랫, 버금 딸림조가 A 플랫,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란한 조가 C 마이너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옆에 문제를 볼게요. 자, 옆에는 나란한 조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쵸?
자, 나란한 조가 F 마이너래요. 그러면 F 마이너의 나란한 조를 구하면 기준키를 찾을 수 있겠죠. 자, F 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뭔가요? 마이너니까 나란한 조는 당연히 장조가 되겠죠. 메이저 키가 됩니다. 그러면 나란한 장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단삼도를 올리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에서 단삼도를 올리면 뭐가 되죠? A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음정 다 했으니까요. 음정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음정은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F 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A 해서 기준키를 정했습니다. 자, 기준키가 A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쉬운 거부터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A의 동일 음조, 같은 으뜸 음조는 뭘까요? 그렇죠. A 마이너가 되는 거죠. A 키가 있으면 A의 으뜸 음조, 같은 동률 음조는 A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개, 딸림 음조와, 그러니까 버금 딸림 음조와 딸림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금 딸림조는 완전사도를 올리면 된다고 했죠. 자, A로부터 완전사도 올리면 뭐가 되나요? A, B, C, D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금 딸림조는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완전 5도를 올리면 딸림조가 되겠네요. 그럼 A로부터 완전 5도 위의 음은 뭐가 되나요? 네, 바로 E가 됩니다. A, B, C, D, E니까요. 그쵸? 반음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A를 기준으로 관계조를 구한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쵸? 동률음조와 딸림조, 버금딸림조와 나란한 조.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관계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죠? 다음 관계조의 관계가 틀린 것은, 자, 우리 관계조는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으뜸음조, 딸림조, 버금딸림조, 나란한 조.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뭔가요? G플랫 그리고 E플랫의 관계. 자, 얘네 뭐죠? 예, 얘가 바로 정답입니다.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죠, 얘네는. 그쵸? 뭐 나란한 조도 아니고 으뜸음조도 아니고 그다음 버금딸림조도 아니고 딸림조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2번은 볼게요. B 마이너와 D. 자, 무슨 관계죠, 얘네는? 단삼도의 관계죠? 자, B 마이너에서 단삼도를 올리면 D가 되고 D에서 단삼도를 내리면 B 마이너가 되죠. 자, 나란한 조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C 마이너와 F 마이너 뭔가요? 버금딸림조 관계. 그쵸? 사도권이니까요. 그 다음 E에서 C샵 마이너. 얘도 역시 단삼도 관계네요. 그쵸? 나란한 조의 관계네요. 얘도. 그쵸? 그러니까 두 개는 나란한 조고요. 그 다음에 세 개는 버금딸림조 관계. 그 관계조이죠. 세 개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관계조가 아니죠. 관계조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가 관계조의 관계가 네, 문제가 좀 오해가 있었어요. 관계조가 아닌 것이라고 하거나 이제 관계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문제를 냈네요, 제가. 네, 야,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다 잘 푸셨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에 첫 번째 문제는 B 메이저 스케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자, 메이저 스케일이 뭐였죠? 리딩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 7, 8이 반음인 스케일이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3, 4, 7, 8을 반음으로 만들면 되겠죠. 나머지 온음으로 만들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C부터 시작하겠죠. 자, C에서 온음 위가 뭔가요? 네, 바로 도샵이 됩니다. C도가 반음이니까요. 반음을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C 도샵이고요. 여기서 또 온음을 올리면 되겠죠. 그럼 뭔가요? 네, 레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4번 반음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레샵에서 반음 위는 미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4, 5.
그러니까 오는 관계여야 되겠네요. 자, 미부터 오는 위는 F샵이 되죠. 자, 그 다음 파부터 또 오는 위는 뭔가요? 네, 솔샵이 됩니다. 그 다음 솔샵부터 또 오는 위는 네, 라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7, 8 반음이 돼야 되겠네요. 자, 라샵에서 반음 위의 음은 뭔가요? 네, 바로 B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 도샵, 레샵, 미, 파샵, 솔샵, 라샵, C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B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메이저 스케일을 들어보셨죠? 자, 어떤 느낌인가요? 네, 밝은 느낌. 그쵸? 우리 소위 말하는 밝은 느낌. 자, 메이저 스케일의 색깔 잘 기억해 두세요. 많이 쳐보시는 게 가장 좋죠. 네, 12키로 쳐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연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A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그리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죠. 과제에서.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 문제는 3, 4, 7, 8 반음으로 만드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A 플랫 메이저. 먼저 라시 도레 미 파 솔 라를 그리는 거예요. 라, 시, 도, 레, 미, 솔, 라를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A 플랫이니까 플랫 키겠죠. 자, 플랫이 붙는 순서가 뭐죠? 네, 바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입니다. 자, 그럼 A가 어디 있나요? 네, 세 번째 시, 미, 라에 있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플랫은 라, 주어진 키의 라에서 한 칸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레까지 가는 겁니다. 시, 미, 라, 레까지 플랫이 붙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그려라 라고 하면 C, 미, 그 다음 거인 라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C, 미, 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 플랫이니까 C, 미, 라, 레까지네요. 그쵸? 그러면 플랫을 붙여볼게요. C, 미, 라, 레. 이렇게 그냥 플랫을 붙이면 끝나요. 자, 만약에 G 플랫 키다 라고 하면 플랫을 어디에 솔을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G 플랫 키다. 그러면 솔부터 솔라시도 레미파솔을 그린 후에 시미 라레 솔 다음 거 도까지 그리면 돼요. 플랫을. 그러니까 시미 라레 솔 도에 플랫을 그려주면 바로 G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물론 샵으로 그리는 스케일은 또 좀 다르겠죠. 네, 어쨌든 플랫은 이렇게 풀면 된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는 반음, 그러니까 3, 4, 7, 8을 반음으로 그려주는 게 편하면 그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조표에 따른 조표를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맨 처음에 말했던 오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였죠. 네, 그러면 우리 과제 끝났으니까 다음 이제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볼게요. 네, 역시 같은 느낌이죠. 메이저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 스케일은 우리 세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추럴 마이너, 자연 단음계라고도 하죠. 자, 자연 단음계란 2음과 3음 사이, 그 다음에 5, 6 사이가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다 온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2음, 2, 3 사이, 5, 6 사이가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다음에 뭐 자연 단음계, 그냥 자연 그 상태의 단음계라고 해요. 네. 자, 그 다음 하모닉 마이너가 있습니다. 화성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에서 7음을 높인 단음계예요. 보통 화성적인, 그러니까 화성에 이용된 그러니까 화성적으로 좀 뭔가 좀 더
발전시켜서 만든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성 다는계는 증이 2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멜로딕 마이너, 네, 가락 다는계라고도 하고 또 선율 다는계라고 합니다. 얘는 화성 다는계의 6음과 7음을 5는 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멜로딕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상행과 하행이 다르다는 게 예, 특징이죠. 예, 결국 마이너 스케일은 자연 다는계, 화성 다는계, 선율 다는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케일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이너 스케일을 알기 위해서는 나란한 조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두 개가 짝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있으면 마이너가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데 단지 마이너 키고 메이저 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표가 파 도에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조표가 파 도에 있을 때 메이저 키도 있겠지만 나란한 단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5선의 도레미파솔라시도 뭐가 있죠? 네,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을 그린 거죠. 3, 4, 7, 8이 반음인 메이저 스케일을 그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 3도 아래로 내려가면 A죠? C부터 단 3도 아래는 A입니다. 얘를 나란한 조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나란한 조는 C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그러면 A 마이너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 A 마이너 스케일도 있겠죠. 존재하겠죠. C도 메이저 스케일이 있으니까. A 마이너 스케일이 있겠죠. 그러면 C의 조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먼저. 그 다음 A부터 A까지 라시도레미파솔 라를 나열하면 그냥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C 키의 조표 아무것도 안 붙죠. 파샵 샵도 없고 플랫도 붙지 않은 게 C 키인데, 이 C 키의 조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란한 조인 A부터 쭉 나열한 거예요. 얘를 A 내추럴 마이너, 그냥 자연 그 상태, 얘를 A 내추럴 마이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나란한 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표를 가지고 와서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C 메이저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때요? 밝죠? 우리가 앞서 듣던 거랑 다르지 않게 밝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의 내추럴 마이너, A 내추럴 마이너를 들어볼게요. 자, 어때요? 확실히 메이저보다는 어두운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죠,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을 이렇게 많이 쳐보셔서 그 느낌을 잘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은 내추럴 마이너를 푸는 다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저 스케일을 그리는 겁니다. 그쵸? 메이저 스케일의 스케일 넘버가 어떻게 되죠? 그냥 1, 2, 3, 4, 5, 6, 7, 8이죠. 왜? 메이저 스케일은 장음정과 근음으로부터 음정을 셌을 때 장음정과 완전 음정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냥 1, 2, 3, 4, 5, 6, 7, 8의 스케일 넘버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서 내추럴 마이너는 메이저에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에 반음을 하면 돼요. 그러면 스케일 넘버도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 되겠죠. 자, 내추럴 마이너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3, 6, 7음에 반음을 내리면, 그러니까 플랫을 붙이면
내추럴 마이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었나요?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6, 7의 반음을 내리면 그냥 내추럴 마이너가 됩니다. 되었나요? 자, 한번 그러면 들어볼게요. 자,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A 내추럴 마이너예요. 그쵸? 자, A 내추럴 마이너를 봅시다. C키의 나란한 조인 나란한 조를 가지고 와서 조표를 가지고 와서 단삼도 아래에 내린 나란한 조를 가지고 와서 그냥 나열만 하면 된다는 지금 현재 내추럴 마이너의 상태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내추럴 마이너를 보면 어떤가요? 네, 아무런 생각이 없죠. 네, 내추럴 마이너는 메이저 스케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듣기에도 뭐 그냥 색깔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메이저는 밝고요. 뭐 마이너는 어두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이 마이너 스케일보다 조금 더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 끊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이너는, 그러니까 내추럴 마이너를 봤을 때 지금 7음과 8음 근음이 오는 관계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소라고 라가 오는 관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성적으로 봤을 때는 종지적 형성의 느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성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스케일에서 뭔가 조성적인 느낌을 좀 강하게 해주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이 끊음을 만들어준 게 바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음에, 그쵸, 이 끊음에 반음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반음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근음과 반음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 끊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모닉 마이너라고 하는 거죠. 스케일 넘버 역시 내추럴 마이너는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었는데 하모닉 마이너는 플랫 3, 플랫 6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에서 내추럴 마이너에서 7번째 반음을 올린 게 바로 하모닉 마이너가 되는 거죠. 왜? 화성적으로 뭔가 더 완벽한 그런 토널리티적인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나온 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다. 이 끊음을 가지는 마이너 스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음으로 만들어졌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때요? 확실히 어떤 느낌인가요? 조금 더 어둡고 불안한 느낌이 더 많이 들죠? 그쵸? 자, 하모닉 마이너는 화성적으로 완벽한 마이너 스케일을 만들고자 이 끊음을 만들어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해보죠. 자, 먼저 하모닉 마이너는 먼저 메이저 스케일을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메이저 스케일을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린 다음에 세 번째, 여섯 번째 반음을 내리면 하모닉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플랫 3, 플랫 6. 그쵸? 이게 하모닉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을 그린 후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음에 반음을 내리면 하모닉 마이너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모닉 마이너는 저기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음이 증2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닉 마이너는 이 끊음도 가졌지만 동시에 증2도를 가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증2도 때문에 느낌이 되게 약간 되게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뭔가 좀 더 어둡고 약간 불안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자, 하모닉 마이너는 이 끊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증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멜로딕 마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자연 단음계 상태이죠. 자연 단음계에서 우리가 화성적으로 완벽해지고자 7번째 반음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적으로 완벽해지고 봤더니 자, 문제가 있었어요. 화성적으로 완벽해졌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선율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파하고 솔샵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뭐냐면 얘네 관계가 증이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당시 이제 이 스케일이 이런 조성이나 이런 조성음악이나 우리가 이제 스케일, 뭐 코드 이런 게 거의 이제 약간 바로크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던 음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교회 음악이었어요. 카톨릭 이런 쪽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당시 이런 교회 음악에서 교회에서 증이도의 관계는 악마의 음정이다. 악마들이 좋아하는 음정이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느냐. 악마의 음정이다 라고 해서 금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쓸 수 없는 음정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율적으로 하모닉 마이너는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멜로딕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멜로딕 마이너는 하모닉 마이너에서 6번째 음에 반음을 올려준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하모닉 마이너에서 6번째 반음을 올린 게 멜로딕 마이너예요. 그래서 결국 스케일 넘버도 역시 1, 2, 플랫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선율적으로 뭔가 좀 더 덜 불안해졌죠. 좀 더 안정감이 있어졌죠. 6번째 반음을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율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듣기 위해서 선율 다르기가 생긴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메이저 스케일을 그리는 겁니다. 자, C 메이저 스케일을 그렸죠? 자, 여기에서 세 번째에만 반음을 내리면 돼요. 스케일 넘버 역시 아까 동일하게 플랫 3. 네. 세 번째에만 반음이 내려가는 거고요. 메이저에서 세 번째에만 반음을 내리면 바로 멜로딕 마이너가 됩니다. 되었나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멜로딕 마이너는 상행과 하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멜로딕 마이너의 특징은 하모닉 마이너인 증이도를 없애주기 위해서 6번째 반음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반음을 내렸던 건데, 반음을 올렸던 건데 하모닉 마이너에서는 증화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화음일 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굳이 6번째와 7번째를 반음을 올린 형태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상행에서는 6, 7음이 증2도기 때문에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하행할 때는 증2도의 형태 뭐 하행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감화음이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자연 단음계로만 내려옵니다. 네, 뭐 하모닉 마이너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냥 조표를 인정해주면서 마이너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행은 그냥 내추럴 마이너로 네, 3, 6, 7에 반음을 내려서 그냥 내려옵니다. 하행할 때는 그냥 3, 6, 7에 메이저에서예요. 메이저에서 3, 6, 7에 반음을 내려서 하행을 하는 것이 멜로딕 마이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딕 마이너는 상행은 메이저에서 플랫 3, 하행은 메이저에서 3, 6, 7, 플랫 3, 플랫 6, 플랫 7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2, 플랫 3, 4, 5, 플랫 6, 플랫 7, 8. 자, 이거 무슨 스케일인가요? 3, 6, 7의 플랫. 네,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그리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쵸? 자, 스케일 넘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을 지금은 뭐 메이저, 마이너 정도만 배웠는데 스케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1학기 때는 스케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마 메이저, 마이너 정도만 될 텐데 이제 2학기에 넘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스케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넘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 넘버를 되게 익숙하게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기 때문에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그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1번이 F일 때 F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그려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릴 수 있겠지만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결국 2번, 3번이 뭐가 되나요? 반음이 되는 거고 5번, 6번이 반음이 되는 거네요. 그쵸? 네, 나머지 5는 그 다음에 2, 3, 5, 6만 반음을 만들어도 F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F에서 두 번째 음은 G가 되겠죠? 5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음으로 가야겠네요. 네, 바로 A 플랫이 됩니다. G에서 반음 올라가면 A 플랫이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5음이 돼야 되겠죠? A 플랫에서 5음이는 네, B 플랫이 되죠? 그 다음 5음인 C.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반음이 돼야겠네요. 자, C에서 반음 위가 네, D 플랫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랫 7은 5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E 플랫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5음 위로 올라가면 F가 됩니다. 자, 그래서 F 마이너 스케일을 이름으로 적어 놓은 거라고, 개 이름으로, 영어 개 이름으로 적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저렇게 돼 있을 경우에 F 메이저 스케일 그리는 거예요. 그냥 F, G, A, B 플랫, C, D, E, F. 그쵸? F 메이저는 C 플랫이 하나니까요. C에 플랫이 하나 붙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그냥 3, 6, 7에 반음을 내리면 돼요. 그냥. 원래 B 플랫 하나에만 붙고 나머지 그냥 똑같은데 3, 6, 7에 그냥 플랫을 붙여주면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 되겠죠? 네, 그래서 메이저에서 3, 6, 7에 반음을 내려주면 내추럴 마이너가 됩니다. 그쵸? 2, 3, 5, 6은 반음인 형태가 내추럴 마이너니까요. 네. 자, 잘 체크를 하셨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은 3, 4, 7, 8이 반음이었다면 이제 마이너에는 세 가지 스케일이 있다고 했죠. 네,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내추럴 마이너는 메이저에서 3, 6, 7에 반음을 내린 것. 그 다음에 하모닉 마이너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3, 6에 반음을 내린 거. 3음, 6음이요. 그 다음에 멜로딕 마이너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세 번째 음에 반음을 내렸다라고 그렇게도 차이를 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뭐 자연 단음계는 그냥 자연적인 조표를 가지고 온 자연스럽게 나열된 마이너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는 자연 단음계에서 이끈음을 만들어줘서 7번째 음에 반음을 올린 거. 그리고 선율 단음계는 그렇죠? 선율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6번째 음의 반음을 만듦으로써 증이도를 피한 거죠. 선율적으로.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피아노로 한번 쳐보시면 가장 좋고요. 메이저와 마이너 잘 숙지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공지에 문제 올려놓았고요. 여러분들도 푸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지 못하네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